시리즈만 올라오면 왜 이리 작아지나.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박병호는 그 누구보다 우승 반지가 간절하다. 히어로즈 소속이던 2014년과 2019년, KT 위즈 소속이던 2023년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으나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아쉬운 팀 성적만큼이나 박병호는 한국 시리즈에서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2014년에는 6경기 타율 0.143 4안타 1홈런 1타점 3득점에 그쳤다. 당시 정규 시즌 타율 0.303 139안타 52홈런 124타점 126득점을 기록하며 데뷔 첫 50홈런을 기록했던 박병호의 임팩트를 생각하면 아쉬운 수치다. 2019년에도 4경기 타율 0. 254안타 2타점 3득점에 그쳤고 2023년에는 5경기 타율 0.11을 2안타 1홈런 2타점 3득점이라는 저조한 성적 속에 웃지 못했다. 올해 5월 말에 KT를 떠나 삼성 유니폼을 입은 박병호는 시즌 초반의 부진을 떨쳐내고 라이온즈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하며 방긋 웃었다. 타율은 0.231으로 저조하지만 23홈런을 때려냈다. 9월 4일 대구 두산 베어스전에서는 KBO 역대 세 번째 400홈런 고지를 밟았다. 기대가 컸다. 그러나 활약은 미비했다. LG 트윈스와 플레이오프 4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왔으나 타율 0.231 3안타에 그쳤다. 팀은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으나 박병호의 기여도는 약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와 한국 시리즈. 캡틴 구자욱의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박병호의 활약이 중요했는데 아직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1차전 지명타자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유격수 땅볼, 삼진으로 물러난 후 21일 경기가 비로 인해 서스펜디드 경기로 연기됐다. 22일도 비로 열리지 못했고 23일 오후 4시 열렸다. 그러나 박병호는 6회 1사일 2루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으며 8회에도 우익수 뜬 공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4타수 무안타. 삼성도 1대5로 패했다. 2차전도 아쉬운 건 매한 가지였다. 1차전과 마찬가지로 6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 2회 중견수 뜬 공, 4회 중견수 뜬 공, 6회에는 3루 땅볼로 물러났다. 4회와 6회는 선두타자로 나서 출루하며 추격의 실마리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8회도 삼진, 그리고 9회. 팀이 2대8에서 9회 초를 맞이했다. 2사 후에 르윈 디아즈, 강민호, 김영웅의 3연속 안타로 1점을 가져오고 2사1, 이루서 박병호가 타석에 섰다. 그러나 박병호는 2B-2S에서 정혜영의 136km 슬라이더의 방망이를 헛돌리며 삼진으로 물러났다. 그대로 경기도 3대8로 끝이 났다. 삼성은 원정에서 2연패를 당했다. 구자욱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박병호도 침묵하고 있다. 이번 시리즈 박병호의 기록은 9타수 무안타. 한국 시리즈 통산 타율은 0.263에서 0.141, 64타수 9안타로 더 떨어졌다. 박병호는 올 시즌 광주에서 강했다. 광주 원정 7경기 타율 0.320, 8안타 3홈런 6타점 5득점으로 활약했다. 8안타 가운데 장타가 4개, 홈런 3개, 2루타 1개, 다 올 시즌 부산 사직 원정 타율 0.38로 6안타 1타점 1득점, 다음으로 타율이 가장 높다. 또한 기아 상대로 6개의 홈런을 뽑아냈다. 9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홈런을 뽑아냈다. 타율 0.267 12안타 6홈런 14타점 9득점으로 나쁘지 않았기에 더 아쉽다. 한국 시리즈만 오면 박병호는 작아진다. 3차전에서는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야구는 확률 싸움이다. 삼성 라이온즈는 분명 가을비에 의한 데미지를 받았다.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기 전까지 1대0으로 리드를 잡았다. 심지어 6회 초 무사일, 2루 추가점 찬스가 있었다. 완전히 한국 시리즈 초반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러나 가을비로 이틀 만에 재개된 1차전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애당초 박진만 감독은 비 내리던 21일 해당 상황서 김영웅 20일에게 강공을 지시했다. 장현식이 흔들렸고 초구에 볼을 던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이틀이 지나자 박진만 감독은 변심했다. 기아가 투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했을 것이다. 실제로 기아 메인 세선맨 전상현을 만났다. 박진만 감독은 김영웅에게 희생번트를 지시했다. 그런데 김영웅의 희생번트가 너무 약했다. 기아 포수 김태군이 어렵지 않게 집어들었다. 기아는 100% 수비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희생번트 가능성에 대비했다. 타구를 김태군이 워낙 여유있게 잡으면서 3루수 김도영이 베이스 커버를 하기 위해 뒷걸음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2루 주자 루인 디아즈가 3루를 향해 달려갔지만 김태군은 김도영에게 공을 던져 귀중한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한국 시리즈 1차전을 넘어 2차전까지 관통하는 장면이었다. 기아는 이후 전상현이 2사 만루 위기를 넘기면서 실점하지 않았다. 그리고 7회 말에 대거 4득점하며 승부를 갈랐다. 여기서 완전히 분위기를 장악했다. 기아는 2차전 1회 말에 5득점하며 다시 기세를 올린 끝에 8대3으로 낙승했다. 삼성의 1차전 6회 초 공격이 무산되자 한국 시리즈 공기 자체가 삼성에서 기아로 확 넘어갔다. 김영웅은 올해 정규 시즌에 단 1개의 희생번트만 성공했다. 구단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아주 매력적인 왼손 거포다. 프리미어 12 대표팀 훈련 명단에도 들어갈 정도다. 삼성의 간판 스타가 될 자질을 넘어 한국 야구의 젊은 아이콘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박진만 감독은 확률을 감안해 김영웅에게 번트를 지시했지만 김영웅은 확실히 번트가 익숙지 않아 보였다. 결과론이지만 박진만 감독이 김영웅에게 강공으로 밀어붙였다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21일 첫 번째, 두 번째 타석에서 모두 삼진을 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경기 재개 후에도 강공을 했다면 병살타나 삼진이 나올 수도 있었다. 아마 이런 상황까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거기서 한 방이 나오면 완전히 기아의 길을 꺾을 수 있었다. 올 시즌 전상현과 김영웅의 맞대결은 전무했다. 강공을 했다면 결과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박진만 감독의 변심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박진만 감독은 야구는 확률 싸움이다. 번트를 잘 대서 주자를 2, 3루에 놓으면 안타 없이도 추가점이 날 수도 있었다. 작전이 실패했지만 확률로 가야 한다. 실패해서 추가점을 못 낸 게 아쉽다라고 했다. 이범호 감독은 현식이가 있을 때 강공이 났다. 김영웅의 희생번트가 올 시즌 1개더라. 번트 자세가 나오면 대주고 1점을 주는 야구를 하려고 했다. 번트를 안 하면 1점도 안 주는 야구를 하자고 했다. 번트가 나왔는데 아웃카운트를 잘 잡아서 그 위기를 끊을 수 있었다. 상대가 번트를 할지 칠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우리에게 운이 왔다라고 했다. 3루수 김도영은 100% 수비는 아니었다. 쉴 때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런 상황에 맞춰 훈련했다. 줄 점수는 주자고 생각했다. 운 좋게 3루에서 준비했던 야구가 나왔다라고 했다. 결국 기아는 상대의 강공과 번트에 모두 대비했고 위기를 넘겼다. 삼성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가가 한국 시리즈 2연패로 이어졌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